안녕하세요. 나에 대한 의무를 다하자 오블리주입니다. 여러분들 중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성적이나 성과가 그대로인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심지어 나에게 좋다는 모든 학습법 또는 공부법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진 게 없어서 그대로인 것 같아 진짜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와 1등 기업이나 학교인 구글, 하버드 등 세계에 내놓으라는 기업이나 학교가 직접 가서 배운 짐 킥의 지금보다 성과를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학습법 5가지를 딱 5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최소 2배 이상의 성과나 성적을 얻으실 거예요. 이 엄청난 공부법의 5가지 중 첫 번째는요, 능동적으로 회상한다입니다. 능동적인 회상은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상하는 능력이란 스스로 기억해보고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놓고 온 것이 없는가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절차나 내용을 복습하고 암송해보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내용을 다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는 부분이 어디고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정하고 또 피드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회상하는 것에 대해 별 감흥이 없는데요. 텍사스 A&M 신경학자 윌리엄 클램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강제적 회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 대개는 객관식 시험 때문에 처음부터 스스로 정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제시된 정답을 인식하는 소극적인 기억에 조건화되어 있다. 학생들의 학습 관행에 관한 연구들은 암기하려는 정보의 인출의 기억 현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라고 말하면서 회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하게 저는 3가지 포인트로만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부하거나 배우고 있는 내용을 복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다음 책을 덮거나 영상이나 강의를 중지시키고 방금 복습한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을 전부 적고 암송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용을 다시 적어보고 다시 보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앞으로 1.5배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격을 두고 반복하기입니다. 간격을 두고 반복하기는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전에 기억하지 못하던 정보에 더 집중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뇌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총 4일 동안 이것을 반복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복습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이 몰랐던 부분의 70%는 거뜬히 다시 기억할 것이고 이해해서 다음 단계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는 것을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무엇이 내게 어려웠던 건지를 생각해보고 적용해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요,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입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정보에 대해 올바른 자세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하고 나의 호흡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있는 나의 기분은 어떤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내가 왜 학습이 잘 되고 또는 학습이 잘 안 되는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나의 진심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대하면 대할수록 대충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자세로 마주하도록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습하도록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세를 고쳐 앉거나 호흡을 고르게 해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충의 자세로 임하면 배움도, 성과도, 결과도, 성적도 대충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는요, 온전히 들으면서 학습하라입니다. 온전히 들으면서 학습하라는 학습을 한다는 가정하에 대개 들으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기술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이들이 청각형 학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듣는 기술을 향상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강연이나
학습 내용들을 듣기 시작하면 모든 일을 멈추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강연자의 입장으로 있어 보면서 그 강연이 내게 큰 것을 줄 것임을 기대하면서 들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학습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강연자를 우연히라도 만나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요점을 물어보거나 강연 내용의 요점을 물어보고 머릿속에서 자기 말로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 내용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학습하는 것에 대해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잘 이해했다라는 것은 남에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유의해서 필기하라입니다. 유의해서 필기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필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필기란 그 장에서 중요한 개념을 적으면서 직접 살을 붙여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은 필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뿐더러 진짜 중요한 내용을 더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필기의 가장 큰 이점은 간직해야 할 정보를 자신의 어휘와 사고방식에 맞춰 바꿔 쓰는 과정에서 내용을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필기를 하면서 정보를 조직사를 붙이고 처리해서 나중에 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필기할 때는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적을 올리려면 손으로 필기하라를 연구한 펜 뮬러와 데니얼 오펜하이머는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한 사람과 노트북으로 필기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기한 학생들은 손글씨로 필기한 학생들보다 개념 질문에서 더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웬만하면 뭔가 학습하거나 공부할 때 그리고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손으로 조직화하면서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세계 1위 부자도 찾아가서 배운다는 5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자신의 삶과 가치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뀐 후기도 금방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효과가 파워풀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기필코 이 방법을 자기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위한 좋은 인문학적 생각으로 돌아올 테니 기대가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3번째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